뿅뿅. 자, 항공고 한국사 바닥에 있는데요. 한국사 책이. 자, 지난 시간대에 우리 14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이야기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등가속도 운동 첫 번째로 등가속도 운동에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정지해 있던 물체가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서 다음과 같이 속도가 증가하는 케이스,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서 다음과 같이 증가하는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 방향이 생겨서 속도가 감소하다가 정지한 후 반대 방향이 되는 케이스였었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가장 기본형이었었지. 근데 1번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3번으로 해석도 둘 다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음과 같은 이런 구조니까. 자, 크기가 똑같다 보니까 방향 이야기만 해줘 버리면 결국은 쓰는 물리량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때 우리가 저 1번에 대한 내용들 친구들이 좀 연습을 구구단처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쌤이 시간 관계상 이야기해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첫 번째로 BT 그래프 정의를 배우고 관계식을 배우고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계 그래프가 가장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관계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 노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과 같이 속도에 대한 정보, 가속도에 대한 정보, 변이에 대한 정보, 시간에 대한 정보. 첫 번째로 이야기한 부분이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지? 여기서 출발했었지. 가속도의 정의,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인데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속도 변화량의 값이 나중 속도와 뭐 하는구나? 같아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 V는 AT, T는 얼마? A분의 V의 형태로 이야기 되겠구나. 그런데 이 S는 삼각형의 면적이다 보니까 속도와 높이로서 우리가 표현 가능할 테고요. 속도에다가 AT를 넣었더니 얼마만큼? 2분의 1 AT 제곱으로 표현될 테고요. T를 V와 S로 표현하는 형태가 여기 있네. 그래서 V분의 ES에 대한 형태. V를 T와 S로 표현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2분의 ES라고 하는 형태 만들어질 테고요. 세 번째, 여기에도 있네. T 제곱과 누구? 변이로서 가속도를 표현하는 케이스. 여기 있는 녀석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루트 EAS에 대한 형태. 이거 정리하니까 이 녀석 2A분의 V 제곱에 대한 형태.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다 보니까 ES분의 B 제곱에 대한 형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루트 얼마만큼? A분의 ES. 그쵸? 이제 좀 달달달달 이게 좀 돼야지, 구구단이 돼야지 계산하는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였었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런 녀석들에 대한 이제 의미들이 이제 친구들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 우리가 알고 있던 속력이다, 속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시간 동안의 거리나 시간 동안의 변인데 왜 얘는 시간 동안의 거리의 2배야? 잘못 쓴 걸까,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야.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평균값이. 그렇지. 왜냐면 우리는 결국은 물리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뭘 찾는 거다? 위치 찾는 거다. 어느 시간대에 너 어디에 위치해 있어 이걸 찾고 싶으니까 이 시간대에 너 위치에 있는 얘를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얘는 속력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어렵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하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둔 게, 시간하고 위치만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정 필요 없이 최종적인 결과 너도
삼각형의 면적과 뭐 하면 되겠구나? 같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취급하는 게 훨씬 편하겠지. 속도 빠르기가 변하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빠르기가 일정한 녀석들의 위치 이야기하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한데 여기 있는 면적과 여기 있는 면적이 같아야 되네 이 말인 즉슨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은 합동이겠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했다. 평균 속력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중 속도는 평균 속력의 얼마만큼? 2배만큼이구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책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력은 어떻게? 처음 속력에다가 나중 속력을 뭐 하면 된다?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된다. 근데 개념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물리적인 사고를 안 했다는 소린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공식을 이걸 쌤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이제 찾아내는 거잖아, 이런 부분들을. 그치? 그래서 처음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나중 속도는 처음 평균 속력의 2배였었구나 를 유추할 수 있었던 내용인 것이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등가속도 유형의 문제는 푸는 방법이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BT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물리량들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BT 그래프. 두 번째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을 외워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 누구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 소위 이야기하는 공식이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지. 세 번째가 2015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누구를 활용하는 방법? 평균값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문제 푸는 것들. 근데 결국은 다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이 좋다, 얘가 좋다, 얘가 좋다가 아니고요. 한 문제를 풀 때 얘 BT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작도가 될까? 얘 공식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문제가 풀릴까? 얘 평균값을 이용하면 어떻게 이야기가 될까? 그래서 물리는 개념은 단순하지만 푸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재밌어. 너네 친구들 놀려먹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놀려먹는 게 좋아?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려먹는 게 좋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려먹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물리 놀려먹을 때도 등가속도 운동 물리기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친구들이 연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야기한 김에 이제 등가속도 공식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뭐 간단한 거니까 쌤은 이걸 별로 좋아를 하지 않아. 등가속도 공식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 개념은 결국은 무슨 개념이냐면 에너지와 힘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녀석이거든. 근데 이걸 그냥 등가속도 공식 단순하게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건 내 입장에서는 싫지만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봅시다. 저 공식들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가속도는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다 보니까 나중 속도에서 어떻게 처음 속도를 빼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나중 속도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와 시간의 곱을 더해주면 되는구나. 두 번째 이야기하는 등가속도 공식. S는 얼마만큼?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쌤, 이 녀석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다음과 같이 등가속도 운동 가장 얘는 심플한 케이스고 일반적인 케이스가 이 케이스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시간, 기울기, 변이 이러한 녀석들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왜? 변이를 구할 때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고 나서 이 빨간색의 삼각형을 구해도 되겠지. 그래서 V0t 플러스 삼각형의 면적 삐빅 구하더니 이 녀석이네. 그래서 얘 해석해 주셔도 되겠고요. 쌤, 저는 평균값을 이용할래요. 평균값 이용한 결과 역시 이걸로 정리하면 나옵니다. 이때 이 평균값은 얼마가 되겠어?
2분의 V0 플러스 V가 되겠죠. 우당탕탕 정리하면 제로 나올 거야. 이게 편할 때가 있고 이게 편할 때가 있다는 소리야 결국은. 문제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니까 놔두시고요. 자, 1번 식을 t에 대해서 정리한 후에 2번 식에다가 뭐 해버리는 거야? 대입해버려. 그럼 결국은 t를 시간을 소구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1번 식을 t에 대해서 정리 후 2번 식에 대입하게 되면 세 번째 누가 나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겠죠. 왜? t를 소구시켰으니까. 나중 속도의 제곱, 처음 속도의 제곱의 차이. 당연히 처음 속도가 0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녀석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3번 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겠네. 양변에 (2분의 1) 질량의 값을 다 곱해버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니까 2분의 1 질량 EAS 2분의 1 멀바 제곱 2분의 1 멀 바 제로의 제곱. 너랑 사라지네. 너는 뭐지? 멍아. 우리가 이 뒤에 배울 힘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힘과 이동거리의 곱이네. 너 누구야? 1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이 녀석은 누가 되는 거야? 운동에너지니까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를 뺐네. 결국은 우리가 가장 고차원적으로 배울 나중에 무슨 개념? 1에너지 정리로서 물체의 위치를 찾겠다라는 거지. 등가속도 공식이지만 개념은 무엇이야? 1에너지 정리란 말이야. 그래서 공식 부분들 이렇게 외워두시되 그 의미 얘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개념으로 나중에 확장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느 방법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요즘 트렌드는 얘야. 그래서 아까 성윤이한테는 쌤이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저기 용산에 계시는 우리 큰형님 있지? 나하고 정신연령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쉽게 삐지고 단순한 것 같아. 막 소주 한 잔 먹으면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치? 너무 배도 귀엽게 이렇게 나오신 분 있잖아. 그 다음에 말끝마다 뭐 이런 소리. 언어 능력이 별로 안 좋아. 쌤도 언어 능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 최근 작년 수능 19번 문제가 아니지. 친구들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과탐에서 20문제 있는데 18, 19, 20번에 포진했다는 걸 소위 이야기하는 킬러 문항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렵고 계산 복잡하게 나오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한두 번 수업 듣고 공식 난 다 외웠어. 모든 문제가 다 풀려? 당연히 안 풀리지. 그만큼의 연습이 필요한 부분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오히려 2단원, 3단원은 쌤이 막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아. 왜? 좀 외우면 그래도 좀 되는 생지충들 공부하는 방법하고 좀 비슷해. 근데 1단원은 생지충들하고 절대 같은 결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걸 좀 더 확장해서 쌤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여기 있는 것들 한번 BT 그래프 작도, 변환, 해석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 주셔야 될지 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9개가 나오겠죠. 왜? 등가속도 운동이 몇 가지니까 3가지니까 각각에 대한 ST, 각각에 대한 AT 그래프들을 친구들이 그리고 해석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쌤 저는 BT 그래프 안 할 건데요. 얘랑 얘로 연습을 하되 얘를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해 두셔야지. 밥풀을 뜯어먹다가 갑자기 난 왼손으로 내 오른쪽에 있는 볼에 있는 밥풀을 뜯어먹는데 잘 뜯어먹고 있어서 근데 누군가 내 손을 잘라버린 거야. 그럼 밥풀을 어떻게 뜯어먹어야 돼? 뭔가 다른 손을 이용해서라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 벽에다가 붙여서 이렇게라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한 가지 방법만 고집했다가는 좀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세 가지 삐 것들을 꼭 좀 친구들이 같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 그 딱 오목두기 좋은 그 15페이지죠. 걱정인데 이러다가 상은고는 전교생이 한 몇 명 정도 돼? 한 학년이 너네 학년이 한 몇 명 정도? 420명? 그래 그러면 420명 중에 내가 한 300명 널 기점으로 서울권 한 학년이 몇 명 정도 돼? 400명 600명 좋다. 300명 300명 그럼 나 딴 데 안 갈게. 난 여기에만 있을게. 그래서 너네 두 학교를 위해서 쌤이 뼈를 묻을게. 어때? 괜찮지 않나? 너무 덥다. 잠깐 꺼도 될까? 네. 자, 근데 그 사주 특강인가 들었을 때도 너네 둘이었어? 네, 더 있었어. 더 있었어? 다 어디 갔어? 그래. 물리 재밌잖아, 그치? 물리가 재미없으면 내가 재밌게 해줄게. 내가 재밌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재밌으면 물리가 싫어도 나중에 좋아지게 돼. 아무리 싫어하는 과목이라도 정 안 되면 피킨이라도 입고 수업을 하지. 잠을 많이 잔다. 가끔씩 이것도 벚꽃 항상 해마다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거든요. 7월달 수업 들어갈 때는 배의 복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벚꽃 수업 하겠다. 근데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복근이 만들어진 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BT 그래프. 자, 두 번째 ST 그래프. 그래서 BT 그래프를 ST 그래프로, ST 그래프를 BT 그래프로, AT 그래프를 BT로 ST로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변환도 자유자재가 되면 이쪽 부분의 파트 분들이 좀 더 재밌어질 테고요. 자,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정지해 있던 녀석이 일정한 힘을 받아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케이스. 정보를 이야기하면 시간에 대한 정보, 가속도에 대한 정보, 나중 속도에 대한 정보, 변이에 대한 정보 총 4개란 말이야. 그런데 ST 그래프, BT가 1차니까 ST 그래프는 몇 차? 2차일 테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옴니 포물선밖에 없어. 근데 물론 미분을 이용하면 너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야. 왜? S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는 순간 속력 속도를 의미했으니까. 그래서 너가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누구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이때의 속력도 알아낼 수 있어. 근데 그건 물리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ST 그래프는 끼케야 2가지 정보 알 수 있는 거야. 시간에 대한 정보와 무슨 정보? 변이에 대한 정보. 2가지밖에 없어. 얘는 2가지밖에 표현이 안 되고 얘는 4가지가 표현되니까 당연히 문제 풀 때 얘가 훨씬 유용하겠죠. 자, AT 그래프 살펴보니까 너 2차, 너 1차, 너 3수니까 다음과 같을 테고요.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AT 그래프에서 면적 너는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는데 하필이면 이 녀석은 처음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나중 속도와 같은 것뿐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운동하던 녀석이 운동 방향으로 일정하게 힘을 받아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케이스 살펴보다 보니까 다음처럼 이야기가 가능하겠네요. 기울기가. 얘는 정보가 몇 개 있어? 5가지가 되다 보니까 2개 정보 안다라고 해서 나머지 정보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1번, 2번, 3번 형태에서 제일 어려운 형태가 2번 형태야. 2번 형태로 그려지는 녀석들. 왜? 식을 하나를 어디 다른 조건에서 더 찾아내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찾아내서 뭐 하는 거야? 연립해서 문제 풀게 만들거든.
그래서 초반에는 쌤이 이건 연습을 잘 시키지는 않아. 자, 하지만 우리는 뭐 5가지 정보니까 BT 그래프 해석하면 되는구나. 오, 그럼 뭐 나중에 평균값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들도 이제 친구들이 여기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뭐 살펴보시면 될 테고요. ST 그래프 살펴보다 보니까 다음처럼 B. 근데 친구들은 ST 그래프가 2차로 그려지다 보니까 뭐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 읽지도 않고 이렇게 해석해. 눈으로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지 0이 아닐지는 그건 몰라. 그거는 문제 조건을 보셔야 돼. 근데 99%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정지에 있는 물체는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걸 꼭 표현하고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정지라고 하는 말을 빼버려. 그래서 정지가 없으면 어떻게 친구들을 해석해 주셔도 돼? 아, 처음에 뭐 하고 있었구나? 운동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물론 100%는 아니야. 근데 99% 정도는 정지는 꼭 표현이 되는데 정지가 아니고 운동하는 케이스는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눈으로 이걸 구분하려고 드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정보와 변이에 대한 정보 2개밖에 없지만 얘는 5개나 있네. 너로 해석해야지. 자, AT 그래프 역시 마찬가지죠. 시간에 대한 정보, 가속도에 대한 정보, 속도 변화량인데 속도 변화량이 이 케이스에서는 나중 속도와 같지 않지. 왜? 처음 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 친구들 좀 유의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3번째, 운동하고 있던 녀석이 운동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겨서 다음과 같이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처음 속도 뭐 대칭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면 나중에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기울기가 일정한데 이 녀석의 높이가 똑같네? 오, 그러면 기울기 일정한데 높이가 똑같다는 건 얘의 또 합동이겠네? 그럼 너의 시간이 무슨 시간? t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우리의 친구 et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얘는 변이로 치면 얼마가 되겠어? 0이 돼버리겠지. 면적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평균 속력은 값을 가지지만 평균 속도는 0이 돼버리는 일들이 만들어질 테고요. 물론 항상 이게 대칭일 필요성은 없어. 삼각형이 어느 한쪽이 클 수도 있어. 그쵸? 자, 그래서 ST 그래프에 대한 형태로 그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포물선에 대한 형태로. 그래서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0인 거죠. 근데 이때도 조심해 주셔야 돼. 속도가 0이지 가속도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힘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케이스인 거지. 가속도의 방향은 변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구간에서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감소하다가 정지한 후에는 반대 방향으로 운동이 생겼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있는 가속도 방향을 가진 이 부분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케이스죠. 참고로 꼭 이렇게 그리면 또 친구들 이런 형태 또 좋아한다. 이건 포물선 아니야, 이 형태. 이 그래프 어디에서 많이 보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많이 볼 텐데 이건 포물선이 아니고 정규분포 형태인 거지. 참 재미있는 사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녀석들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나열하면 거의 모든 자연계 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쌤 저는 IQ가 2자리여서 분리 못해요. 아니에요. 2자리 정상입니다. IQ 정상 범위가 어디야? 80에서부터 120이야. 그러니까 80 이상이면 정상인 거야. 왜? 이게 몇 프로니까? 95%니까. 80보다 낮으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리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가 지금 서울고나 성분고를 다니겠니? 아니지. 그래서 너네는 물리를 다 잘할 수 있는 정상 범주. 오케이? 네. 저 ST 그래프에서 V의 컷만인데 V 프라이? 네. 그냥 임의로 나타낸 거야.
왜냐면 우리 계속 나중 값들을 V로 썼는데 또 이걸 나중 속도도 좀 착각할까봐. 자, 그래서 뭐 접선의 기울기 보면 이 녀석은 이 방향이고요. 플러스 방향일 테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방향이겠네. 라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 거죠. 얘는 이미 가속도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속도가 감소하다가 정지한 후에는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 그치?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도 있어. 느려지지만 정지한 후에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달라져.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였다가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구간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감소하고 얘는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고. 자, 그래서 속도 변화량의 값이 속도가 줄어들 때도 있겠지만 이 구간 t였을 때 구간까지는 줄어들 때도 있겠지만 이 이후가 돼버리면 얘는 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등가속도 유형의 9가지 형태고요. 이 운동을 우리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라고 하는 일정한 힘이 작용을 해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케이스가 3개인 거지. 처음에 정지해 있었는데 중력을 일정하게 받아서 가속도가 일정한, 즉 중력 가속도 G로 운동하는 케이스. 자유 낙하 운동. 아래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케이스. 연직 하방 운동. 위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일정한 힘을 받아서 속도가 일정히 감소한 후에 최고점에서 순간 정지하고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케이스. 연직 상방 운동. 그래서 그 3가지 케이스를 공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여기에다가 이 부분에 맞추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식은 똑같은데 중력과 속도 그냥 G를 쓸 뿐인 거예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에서 수평 방향에서 보통 우리가 A로 쓴다면 수직 방향은 보통 이제 중력과 속도 G를 쓰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자유 낙하 운동. 그래프 그리면 이 형태겠죠. 식도 다 똑같은데 자유 낙하 운동은 처음 속도가 얼마? 0이고요. 가속도를 얼마로 표현하면 돼? G로 표현하면 돼. 왜냐? 물체가 처음 운동하는 방향을 기준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속도의 방향도 아래 방향이어서 플러스로 기준을 잡은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 식으로 이야기해볼까? V는 얼마만큼? GT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겠지. 그래서 이걸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일정하게 받으면 물체의 속도는 1초에 9.8, 2초 때 19.6, 3초일 때 20, 39, 27, 33, 29.4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걸 그냥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는 얼마만큼? 2분의 1 GT 제곱 2G 보통 S도 잘 안 쓰지. 왜냐면 하 있어서 우리는 H로 연지 높이를 나타내니까 2GH가 얼마만큼? V제곱. 그래서 V는 루트 2AS 이랬던 부분이 중력 가속도를 이야기를 하면 루트 2GH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이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운동? 연직 하방 운동. 연직이 처음에 속력이 있는 상태예요. 이때 이 연직은 지표면과 수직 방향이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지구의 반경이 크니까 지구는 올라온 거잖아. 연직 방향은 실질적으로 지구의 중심 방향이거든. 근데 지구의 직경이 크니까 우리는 근사를 해서 지표면이 그냥 수평면이기 때문에 지표면과 수직인 이 선들을 보고 우리는 무슨 선? 연직선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연직선 아래로 움직이면 연직 하방 운동,
연직선 위로 처음에 움직이면 연직 상방 운동. 이런 표현합니다. 오, 질문 좋습니다. 그래서 연직은 지표면과 수직인선, 지구 중심 방향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야. 근데 연직 아래쪽으로 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가속도의 방향 그냥 뒤로 쓰면 돼. 그럼 우리 등가속도 공식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 나중 속도는 어떻게? 처음 속도 플러스 gt. 떨어진 높이는 얼마만큼? v0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2gh 는 얼마? 나중 속도의 제곱, 처음 속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 대신에 G, S 대신에 H 쓰면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인 거야. 그치? 자, 계속 이제 마지막 연직 상방 운동. 그 다음에 진도 부분들 친구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진도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초반에 이런 기초 부분들이 잘 돼 있잖아. 그러면 쌤이 뒤쪽으로 가면 굉장히 러프하게 넘어가는 편이거든. 그래서 한 2, 3주차가 돼도 쌤 저희는 언제 등가속도 운동 이 힘을 벗어나나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이 투자될 거야. 그 부분에. 왜? 뒤쪽 운동량과 충격량은 쉽게 이야기하면 가속도의 법칙은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설명이 짧아. 다 이 개념 다시 쓸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더 이야기를 안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연직 상방 운동. 연직 상방 운동. 처음에 이 V0가 당연히 얼마만큼? 0이 아니라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쌤이 기준 방향, 반대 방향 잡을 때 기준이 뭐라 그랬지? 물체가 처음 운동하는 방향이라고 했죠. 물체가 연직 위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위쪽이 기준이다 보니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A 대신에 아래쪽으로 생기는 가속도를 마이너스 G로 꼭 써주셔야 돼. 그래서 식을 쓰면 단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하나 잘못 결정해 버리잖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BT 그래프에서는 내가 방향을 이야기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얘를 굳이 마이너스 V0 표현 안 해도 얘는 운동 방향 바뀌었구나.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구나.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풀어낼 수 있는데 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대로 써줘야 돼. 자, 그래서 A 대신에 두고 마이너스 G다 보니까 그러면 V는 얼마만큼? V0 마이너스 GT가 되겠죠. A 대신에 마이너스 G 쓴다 그랬으니까 H는 누구?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것도 조심해 주셔야 돼. 마이너스 2GH죠. 왜? A 대신에 마이너스 G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친구들이 이 H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봐볼까? 물체가 던졌더니 이 위치에 돼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1번 H일까? 2번이 이 식들에서 뜻하는 H일까? 1번이야, 2번이야? 2번. 당연히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거리니까 2번을 뜻하는 거야. 얘들은 1번을 뜻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돼. 출발점이 다른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15페이지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거 그려보시면서 자유낙하 운동 얘는 누구? 연직 하방, 연직 상방 운동 이렇게 표현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페이지, 17페이지 수능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 16, 1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학교 내신 부분이고 초반에 물리에 어려움들이 많은 친구들이 또 이런 부분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럼 이거 교과서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타점 기록계를 이용해서 운동을 분석한다? 다중성강장치는 다중사진은 막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뭐 하는 거야? 찍어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사진이 찍히는 순서대로 운동을 분석하면 돼. 자, 첫 번째 위치 여기 있었고요. 두 번째 위치 열대 찍었고요. 세 번째 위치 이렇게 찍었어.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돼. 문제는 시간 기록계죠. 그래서 시간 기록계, 타점 기록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시간 기록계다, 타점 기록계다 라고 하는 저 녀석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네. 이게 물체야. 물체 뒤에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두고 있는 거야. 물체가 있으면 물체 뒤에 종이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면 난 계속 뭐하고 있으니까 점을 찍고 있었으니까 시간 기록계가 점을 찍고 있었으니까 물체가 움직이면 종이 테이프도 움직일 테고 그 종이 테이프를 뭐하겠다? 분석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1초에 얼마만큼 점을 찍는지 기계마다 다 다른 거야. 그래서 1초에 예를 들어 30 타점을 찍는다. 그러면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0 헤르츠. 이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는 이제 파동과 정보통신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녀석이고요. 라디오 방송 들을 때 107.7 메가헤르츠 1초에 얼마만큼 진동하는 전자기파라는 거야? 107.7 메가니까 107.7 곱하기 10의 6승만큼 1초에 진동하고 있는 전자기파를 쓰고 있는 거야. 그쵸? 너네가 알고 있던 우리 교류라고 하는 거 쓰잖아. 이 교류도 진동수가 1초에 60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220V 60Hz의 교류를 쓰거든. 그러니까 돼지 콧구멍에다가 안 받고 한쪽에다가 하면 전기가 안 흐르겠지가 안 되겠지. 한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니까 그냥 전기 흐르는 거지.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돼지 콧구멍 중 한 개를 막 부숴봐. 근데 아마 안전장치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감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기가 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도 무서워서 잘 못하겠어. 그 다음에 쌤이 좀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 정전시키는 방법.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우리 집을 다 그냥 우리 집을 정전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기를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흐르게 하면 전기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흐르니까 전선에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 그러니까 차단기가 스스로 작동해 버리거든. 그래서 쌤이 고안한 방법,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헤어드라이기어를 튼 후에 물에다가 담가버리면 전기가 무수히 많이 물속으로 들어가겠지. 많은 전기를 소모하니까 차단기가 내려가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불나면 책임은 안 집니다. 그냥 장난이야. 그냥 쌤 머릿속에서 하는 뻘생각들. 자, 그래서 30Hz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녀석들 뒤에 지금 쌤이 여기에다가 살짝 이렇게 여유를 둔 까닭은 뒤에 간격이야. 타점 때문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면 1초에 30 타점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해석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1초에 30 타점
간격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 첫 번째, 다음과 같이 종이 테이프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간 기록계, 타점 기록계가 팍 찍히고 있어. 그럼 종이도 뭐 하겠어? 진동하겠지. 물체가 운동하지 않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점이 막 이렇게 찍힐 거야. 그러다가 물체가 운동을 시작하다 보면 퉁퉁퉁 이런 식으로 찍힐 거거든. 그럼 봐봐. 우리는 처음 운동이 시작된 지점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지. 근데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원래 운동의 시작점은 여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해석할 때 시작점은 어디야? 분석할 때 이 점이지. 그러니까 항상 한 타점 간격씩의 차이가 나버려. 그래서 3타점으로 잘라놨다는 3타점 간격으로 잘라놨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은 거야. 간격이 하나만큼 우리는 항상 뭐 하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시작하고 해석하고 한 타점 간격의 차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3타점으로 잘라놨다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 3타점 간격으로 쪼개놨다. 자,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자, 항상 이 시간 기록계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을 분석하다 보면 무엇을 표현해 주셔야 되냐면 운동 방향을 무조건 표현해 줘야 돼. 운동 방향이 없으면 해석할 수가 없어. 선생님 왜요? 다음과 같은 거죠. 매우 좋네. 한국사로 물리 타점 기록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에 있는 종이 테이프라고 해봅시다. 물체가 친구들이 보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 그치?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점은 이 점이 먼저 찍혀, 이 점이 먼저 찍혀. 1, 2번? 1번이 먼저 찍지. 운동 방향은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지. 해석은 왼쪽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운동 방향과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 해석하실 때. 그래서 운동 방향이 무조건 필요해. 어디? 시간 기록계, 타점 기록계 분석할 때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 1초에 30타점이다 라고 있는 이 녀석을 이렇게 하면 쌤! 4타점으로 찍었으니까 얘는 4타점이 아니야 우선. 몇 간격이야? 3타점 간격으로 찍혔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한 타점 찍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1초에 30번 찍으니까 30분의 1초일 테니 3타점 찍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0.1초.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간격으로 끊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갔네. 너는 무슨 운동했구나?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등속 운동을 했구나. 자, 두 번째, 다음과 같이 세 타점 간격으로 이야기되는데 하나, 둘, 셋, 넷. 타점들 시간은 똑같은데 간격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대. 분석하니까 너는 무슨 운동?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했구나. 운동 방향 오른쪽이니까 왼쪽으로 해석하시는 거죠? 너는 속도가 감소하는 케이스 마찬가지로 PB 투둥 너는 속도가 감소하는구나. 이러한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16페이지에 대한 내용들 지금 친구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은 아닌데 아마 여기까지는 보통 친구들이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 타점인지 타점 간격인지. 근데 우리는 타점을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시간, 타점 뒤에 생략된 말은 간격이 우리가 쓰는 거다라고 꼭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 이러한 시간 기록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친구들이 꼭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 선생님이 타점은 안 그리고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그냥 구간 A, B, C, D 이 구간으로 그냥 나누어서 있을 텐데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항상 구간별
평균거리 구간별 평균속도 요 표를 만들어 버리세요. 이게 구간으로 안 주어지고 시간에 따른 위치로 주어지는 케이스가 더 많거든?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봐보자. A의 구간 넌 몇 cm? 1cm. 넌 몇 cm? 2cm. 넌 몇 cm? 3cm. 넌 몇 cm? 4cm. 그럼 첫 번째, 구간별 평균거리, 구간별 평균속도, 구간별 평균가속도 표를 당처럼 만드세요. 그래서 A 구간, B 구간. 근데 이 구간으로 쪼갤 때는 다 시간 간격은 같은 거야. A 구간 시간, B 구간 시간, C 구간, D 구간 시간은 다 같아. 자, A 1cm네, 2cm네, 3cm네, 4cm. 그럼 A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 살펴보니까 얘는 30분의 1초가 세간격이 있으니까 0.1초지. 0.1초 동안에 1cm 갔으니까 평균 속도는 얼마? 10cm/s. 선생님, 저는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내면 우리 cm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SI 적도 때 이야기했지. 10 곱하기 cm는 결국은 10 곱하기 cm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미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0.1m/s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B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들은 얼마? 0.2m/s, 0.3m/s, 0.4m/s. 그래서 계산하고 표현할 때 얘가 센치로 표현되어 있는지 미터로 표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내신 문제에서 답안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A 구간에서 B 구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 0.1초인데 속도 변화가 얼마만큼? 0.1만큼이니 가속도, 평균 가속도가 1m/s 제곱이구나. B 구간에서 C 구간 넘어갈 때 걸리는 시간이 0.1초인데 속도 변화 또 0.1이니까 1m/s 제곱이구나. 그래서 얘는 무슨 운동하는구나?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이 녀석들을 A 구간만 따로 잘랐고 B 구간만 따로 잘랐고 C 구간만 따로 잘랐다라고 한다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지금 얘는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Y축이 의미하는 게 뭐야? 속도고 X축은 같은 시간 간격이니까 시간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BT 그래프가 몇 차? 1차 형태인 거야. 그런데 누적거리, 구간거리가 아니고 다음과 같이 누적거리로 세 개만 합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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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B, B,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누적거리로 해버리면 딱 봐도 얘는 2차 포물선에 대한 형태지. 그래서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S, T를 의미한다. 그렇니까. 그래서 누적거리로 있으면 얘가 거리를 의미하지만 구간거리로 있으면 얘는 Y축이 속도를 의미해버려. 속력의 크기를. 자, 이제 가장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죠. 구간별 이동거리의 비가 구간별 속력의 비랑 같다. 이렇게 있는데 다음과 같이 어느 종이 테이프, 운동하고 있는 종이 테이프의 일부분들을 본 거야. 한 글자가 시간에 따라 운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A 녀석 살펴보니까 A는 얘가 2cm 한 구간, 그 다음 6cm만큼 같아. B를 살펴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잘라진 녀석 살펴보니까 얘는 22cm 같고, 그 다음에는 24cm 같아. 자, A, B. 타점이 몇 개? 2개씩이니까 시간은 똑같죠. 이동거리가 누가 더 커? B가 더 크니까 A 구간과 B 구간의 평균 속도는 누가 더 크다? B가 커. 근데 A 구간과 B 구간의 평균 가속도는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왜? 한 타점
4점 넘어가는데 시간은 둘 다 똑같은데 얘는 속도 변화가 4만큼 생기면 얘는 속도 변화가 2만큼밖에 안 생겼잖아요. 친구들은 속도가 빠르면 가속도가 빠를 거다라는 거 잘못된 개념입니다. 속도와 속도 변화량은 다른 개념이니까. 그래서 평균 속력이 크다라고 할지언정 가속도는 평균 속력이 작은 쪽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간별 이동거리의 비를 다이렉트로 보고 평균 속도를 구했다면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보는 거예요. 변화량의 차이를. 그래서 1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꼭 좀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하나만 더 심화로 하나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가볼까요? 봐봐. 저거 BT 그래프로 표현하면 우리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지금 여기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0.1초니까 0.1초일 때 속도는 얼마인지 알 수 있겠니? 0.1초일 때 속도 얼마? 지금 이 표로 BT 그래프로 그린 거야. 0.01? 0.01은 어디에서 나와? 속도 뭐 이런 친구들이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아니야. 왜? 시간 기록계, 타점 기록계는 구간별 평균 값만 알 수 있는 거거든. 순간값은 따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게 0.1이 아니고 첫 번째 구간에서 얘가 얼마라는 거야? 이게 0.1m/s라는 거야. 근데 친구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0.1초일 때 0.1이고 0.2초일 때 0.2고 이렇게 해석해버려서 문제 틀려버려. 이런 부분들은 평가원에서도 간혹 나옵니다. 표 해석에 관련된 평가원 문제들을 모티브로 학교 내신에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해석하실 때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돼. 그럼 0.2초일 때 평균 속도가 얼마인 거야? 그래 0.2라는 거야. 노란색으로 표현해볼까? 노란색으로 얘가 0.2인 거야. 이게 결정되니까 우리는 0.1초의 값을 알 수가 있어. 왜냐? 기울기 일정한데 평균값으로 해석한 거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합동인 거죠. 그럼 얘 몇 초야? 0.05초지. 얘 몇 초 되겠어? 0.15초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0.05초 동안 0.1이 됐으면 0.05초 되니까 이 녀석의 속도는 얼마가 되겠구나? 0.1. 그치. 얘 됨? 이 부분? 왜냐면 이 간격들이 다 뭐 해줘야 될 테니까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가속도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가속도하고 다 뭐 해야 돼?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그럼 얼마만큼 변했겠구나? 0.05만큼 변해서 너는 0.15가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처음 속도가 0이 되면 안 됐던 거야. 너네가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는 시간 기록계, 타점 기록계지만 문제를 내가 낸다라고 한다면 학교쌤이 꽈배기로 낸다라고 한다면 시간 기록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물리 문제는 이런 스타일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0.15 돼야 되는데 얘는 그래서 예쁘게 그리면
저 물체는 처음부터 0.05로 움직이고 있던 녀석이 0.1초 구간에서 평균 속도 얘를 가지고 0.1초였을 때는 0.15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림은 예쁘게 쌤이 그리진 않았지만 위에 그래프는 살짝 잘못된. 어디? 위에 거. 이게 0부터 시작을 안 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류가 나면 만약에 이게 0.05초 동안 0.1이면 얘 0.2 돼야 되는데 얘가 0.2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그려져야 됐었던 거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해석해서 보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걸 0으로 안 잡고 0.05 이렇게 쓰면 같은 그래프죠. 여기로 기준을 잡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초반에 운동하고 있는지 운동하고 있지 않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 왜냐면 이렇게 그려진 결과와 이렇게 그려진 결과는 전혀 또 다르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 순간의 값들을 구하는지 꼭 좀 이것도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쌤 수업에 대한 특징은 진짜 초반에 엄청난 기본기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기본기만 돼 있다면, 내가 걸어갈 능력만 돼 있다면 뛰고 점프하고 회전하는 능력은 금방 만들어져. 애기들 걸을 때까지 보통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 한 2살쯤에 이제 아장아장 막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하거든. 태어나서 한 2년 정도가 걸린단 말이야. 근데 걷고 나서는 한두 달 만에 뛰어다녀. 아새끼들이. 왜? 걸을 줄 아니까. 서는 게 어려운 거야. 걷는 게 어려운 거야. 재밌죠?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봤지? 생각 안 해봤지? 물리는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18페이지 이제 문제를 보면서, 예제 문제들 보면서 쌤하고 등가속도 운동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와우, 이렇게 진짜 열정적으로 필기하고 매우 친구들은 도대체 그러면 다 어디에서 수업을 들어? 얘네